안녕하세요. 저는 레츠의 이사야 컨설턴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츠와 함께하는 1등급 학습법에 대해 어머님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특목저사고 입시 컨설턴트로 근무를 했고 경기 지역에서 국어과 강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츠 용인수지점에서 학습 컨설턴트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할 강의는 먼저 중학교 A등급과 고등학교 1등급을 비교한 후 고등학교 시험을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 A등급을 손쉽게 받았던 학생들, 그리고 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막연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1, 2, 3등급의 상위권 등급에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성북중학교 3학년 1학기에 A등급 비율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국어 43.2%, 수학 44.5%, 영어 34.9%, 사회 55.8%, 과학 58.2%의 학생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전교생의 반절 정도가 혹은 3분의 1 정도가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300명 중 150명 이상이, 300명 중 120명 이상이 A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고등학교 등급은 상대평가입니다. 중학교의 절대평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1등급은 4%, 즉 300명 중에 12명만이, 2등급은 11%, 300명 중에 13등에서 33등까지가 3등급 안에 들려면 적어도 300명 중 69등 안에 들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고등학교 1학년들이 처음 치르는 시험에서 받는 등급은 4에서 6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입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고등학교 첫 시험, 첫 등급을 보고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모든 학년 수학 시험에서 총 틀린 문제가 5개밖에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70점을 맞아왔어요. 그 어렵다는 블랙라벨, 1등급 수학 등등 다 풀었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또는 중학교 때는 국어, 영어 시험 점수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 지문을 다 읽기도 힘들어해요. 또는 믿었던 암기 과목에서조차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제일 쉬워했던,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가능했던 과목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등학교 시험은 힘들까요? 첫 시험을 본 고등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저는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요.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자신의 머리 탓을 하는 학생이 있고요.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다 아는 문제인데. 다 아는데 아까워 죽겠다라는 학생. 그리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수업에서는 학교 선생님은 혹은 학원에서도 이런 거는 안 알려줬어요. 수업과 선생님 탓을 하는 학생.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핑계들을 댑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용인 지역 고등학교의 내신은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절대적인 양이 늘어났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아졌고요. 시험지 장수가 늘어났습니다. 또 시험 보는 과목이 많아졌죠. 국어 과목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는 4에서 6페이지 정도였던 시험 장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적게는 8페이지, 많게는 10페이지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념 위주가 아닌 활용 위주의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상에 보이는 시험지 중에 왼쪽에 있는 시험지가 중학교 3학년의 시험지이고 오른쪽이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지입니다. 왼쪽의 시험지는 활용 지문도 없고 문제를 보면 단순 개념을 묻는
그러니까 수업만 잘 기억해도 맞출 수 있는 보기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 오지 선배가 지금 뭐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2개씩 예쁘게 짝 지어져 있는 문제죠. 하나의 그 보기 지문에 대한 정답을 확신만 하더라도 찍을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시험지는 일단 시가 하나가 더 있죠. 가나로 2개의 시가 나와 있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2개의 시를 비교하는 활용 지문이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 문항이 중학교 시험지에 비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객관식 문항들을 보면은 뭐 기억 니은 미음, 기억 리을 비읍 혹은 뭐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답만 알아서는 답을 맞출 수가 없고 보기에 있는 모든 선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구별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개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한 가지 예시 더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국어 문법 파트 중 우문에 대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출제된 중학교 시험지와 고등학교 시험지입니다. 중학교 시험, 왼쪽에 있는 중학교 시험에서는 모음과 자음이 발음되는 위치에 대한 표 하나만 외워도 14번부터 18번까지 5개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단순 개념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같은 시험 범위라도 보기를 2개 정도 해석한 후 답을 도출해내야 하는 활용 문제와 예시 속 단어들을 음운 변동 현상 중 어떤 현상인지 해석해야 하는 활용 문제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층 난이도가 높아진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와는 다른 마인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그리고 근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중학교 시험에 대한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시험 난이도 또한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처한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며 시험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또한 낮아진 상황입니다. 많은 중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학습을 진행하지 않아도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심지어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를 진행하더라도 단기 암기력이 조금 좋은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된 게 지금 중학생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예비 고1들 그리고 좁은 등급, 높은 등급을 받고 싶은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시험 준비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하고 중학교 때와는 다른 마인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첫째, 계획이 있는 공부를 진행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진로 진학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학기마다 진행되는 모의고사와 내신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해요. 이를 위해 레츠에서는 일주일 단위의 주간 계획표와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월간 계획표 그리고 분기별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 시험이 끝나면 학습에 대한 자세가 바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오늘 시험이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 놀다가 다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놉니다. 이렇게 열심히 논 학생들은 다시 학습 마인드를 되찾기까지 또 다른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2주가 훌쩍 지나고 바로 다음 시험을 촉박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고 말죠. 하지만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한 개의 시험이 끝난 순간 그 다음 스텝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만 집중해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중학교 시험과는 달리 고등학교는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들이 성공합니다.
들은 수업을 곱씹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으로 만든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와서 짧은 시간 공부해도 내신 시험 잘 본다고 자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보면 학습 컨설턴트로서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단기 암기력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버릇을 가진 학생은 3년의 공부 과정을 평가하는 수능 시험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곧 맞이하게 될 방학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학습 지구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알차게 활용해야 하고, 레츠에서는 이를 위해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가져온 시간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시간표 중 왼쪽에 있는 시간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예비고일이죠. 이 친구가 여름방학 때 작성했던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중학교 내내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3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학습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꾸준히 학습 지구력을 길렀고, 그 결과 당연히 이 정도 공부량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에 보시면 중학교 3학년이고 예비 고1인데 이미 화학 1 선행까지 적혀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약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이고, 일찍부터 자기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짰던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시간표에 잘 반영한 예시입니다. 정말 중학교 때부터 학습 컨설팅 진행하면서 길들인 학습 습관이 되게 좋은 성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생이죠. 세 번째로는 퀄리티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커리큘럼대로 공부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전교 1등이 푸는 문제집대로 공부한다고 해서 같은 점수를 낼 수는 없어요. 내 수준과 성향에 맞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레츠에서는 이를 위해 학생의 테스트 결과 그리고 학생의 공부 습관을 관찰을 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문제집, 인강, 시간표, 계획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시킵니다. 정리하자면 고등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획, 시간, 퀄리티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컨설턴트의 장단기 컨설팅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확보, 그리고 학생별 맞춤 학습 진행. 레츠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퀄리티, 그리고 충분한 학습 시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과의 대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들 중 이제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소개할 학생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에요. 수시를 지원했던 6개의 대학 중 6개 모두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2개의 캠퍼스를 각각 지원을 했었고 이 6개를 다 붙은 학생인데 왜 이 학생을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물론 당연히 육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요. 이 학생과의 대화가 무척 기억에 남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올해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 돼서 저를 찾아왔는데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땡땡아 대학 가니까 엄청 좋은가 보다 얼굴 활짝 폈어 라고 말하니까 저에게 자기 대학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졸업한 고등학교가 레츠고라면 그리고 저 레츠고 근처만 가도 토 나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고등학교 이제 3년 시절 3년 동안 내내 쏟아부었던 그 에너지 그리고 막 집중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졸업한 고등학교 근처도 가기 싫다라는 이런 뜻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이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위에서 소개한 3박자를 잘 맞춰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독하게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3년 동안 꾸준하게 진짜 엄청 독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내가 1등급, 2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던 학생이었죠. 많은 예비 고1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 세팅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달려서 원하는 입시 결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츠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